반도체 기술을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반도체 기술의 설계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게 반도체 설계에 있어서 지금까지 반도체 설계하고는 좀 틀리게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진이나 동영상을 있다, 파일이 있다, 그럼 그거를 100만 개라도 쪼갤 수 있어요. 이제 실제 현실에서는 아마 수천 개 정도로, 수천 개나 수만 개 정도로 잘게 쪼갤 수 있고요. 쪼개가지고 그것을 한 군데에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다 저장을 하면 속도를 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념 자체가 쌈박하죠. 잘게 쪼개진다는 것은 그렇죠. 용량 자체를 크기를 작게 자른다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거를 한 군데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저장한다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려면 이제 거기서 이제 정보를 입출력하는 그 정보 고속도로 있잖아요. 정보 통로. 그러면 정보를 통로를 많이 만드는 게 좋겠습니까? 많이 만드는 게 좋겠죠. 하나의 고속도로 좁은 골목을 통해서 자동차가 100대 다니는 게 낫겠습니까? 널널한 8차선, 10차선을 통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정보 고속도로, 정보의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저장 장치에서 정보 입출력에 있어서 숫자가 많은 게 좋겠죠. 도로를 많이 만들어 놓는다. 그럼 도로가 이론적으로 반도체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다고 합시다. 이렇게 생기는데 입출력을 갖다가 이게 10개짜리 만들어 놓는 게 됐으니까 정보 입출력선 20개 많아요. 20개짜리가 훨씬 널널하겠죠. 그럼 많은 정보들이, 쪼개진 정보들이 수많은 정보 입출력선을 통해서 한 군데 저장이 아니라 이 동서나 뭐 이게 만약 이론적으로 네 군데다 반도체나 반도체 저장 장치가 됐다. 그러면 이제 네 군데 저장을 사방대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한 군데 저장하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 군데 저장은 빨리 저장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고속도로 정체처럼 해서 정보의 고속도로가 정체되지 않겠죠. 일단은 숫자가 많아야 된다. 숫자가 많아야 된다. 많은 숫자를 통해서 정보를 쪼개서 이것도 정보, 이쪽도 숫자가 많아야 된다. 그렇죠. 동서남북으로 숫자를 많이 처리하세요. 그래서 이건 여기를 통해서 들어가도 되고 여기를 통해서 들어가죠. 그러면 이거를 4분의 1로 쪼갰잖아요. 그럼 회사에서는 12분의 1, 10분의 2, 12분의 1이나 8분의 1이나 뭐 2분의 1은 상관없어요. 이거를 또 한번 쪼개봅시다. 작은 단위로. 보다 많은 저장 공간이 만들어져서 이거를 여기를 통해 들어가, 여기를 통해 들어가지. 그렇죠. 정보를 그 작은 파일로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을 2만 개로 실제로는 한 몇천 개 정도로도 사용하겠죠. 몇천 개 정도, 5천 개 정도로 작은 단위로 쪼개서 가면 그래서 금방 저장되겠죠. 큰 단위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작은 단위면 여러 군데 저장을 하면 빨리. 이런 형태로 반도체 저장 방식, 반도체 정보를 입출력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판을 사용하실 때도 이런 구조를 통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반도체에 있어서 굉장히 혁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중대한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전 세계를 수백조 분의 1, 수천조 분의 1로 나눠서 가로 세로로 나누고 그것을 좌표와 숫자로 표시합니다. 또는 하늘 위 상공위를 이렇게 가로 세로로 쪼개고 그것을 1cm 단위로도 할 수 있어요. 회사 마음이죠. 만드는 회사. 전 세계에서 공통적인 약속을 할 수도 있고 회사별로 틀리게, 나라별로 틀리게 해서 좌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군에서는 또 자기 나름대로 틀리게 좌표를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가로로 그런 비밀 그래갖고 뭐랄까 자기네들의 좌표를 자기네들이 만들어 쓸 수도 있고 전 세계 공통적인 약속으로 쓸 수도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이렇게 쪼개서 상층 하늘 위로 1cm 단위로 하셔도 되고 가로 세로로 쪼개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 지하로도 땅 밑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 그다음에 바닷가도 바다에도 가능합니다. 바다에서 이렇게 물건 떨어뜨려 놓으면은 뭐 게다가 해양을 측정하는 장치다, 해양 감시 장비다. 떨어뜨려 놓으면 거기서 무선 발신이 이렇게 되잖아요, 배하고. 그럼 그 위치를 정확히 좌표로 잡아서 오면 다음에 그 부표를 떼어놓지 않아도 거기 가서 다시 거기하고 통신을 할 수도 있고 다시 회수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뢰 같은 거를 갖다가 무선으로 깨우는 어뢰를 만들었다. 무선 전파로
세 방식의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입니다. 복합 전파. 한 개의 전파는 어림도 없죠. 이렇게 무선 어떤 어뢰를 띄워놨다. 무선으로 깨울 수 있는 어뢰나 이런 것들을 기뢰를 띄워놨다. 그러면 그 무선으로 이렇게 여기서 깨울 수 있다고. 제가 대전차 지뢰나 어떤 대인지뢰 같은 것도 무선 전파로 해서 언오프를 시킬 수 있다 그랬고,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로 해서 그 중에 하나는 비밀번호 방식. 적군이 내거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밀번호 안고 방식, 서로 이것이 맞을 때 걔를 대전차 지뢰나 대인지뢰를 언오프 시킬, 폭파시킬 수도 있고요. 어뢰도 움직일 수 있고요. 무인 잠수 정도 놓을 수도 있고요. 해양 측정 장비, 거기다 이렇게 해양 레이더를 그 밑에 딱 숨겨 놓을 수도 있죠.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군에 있어서 모든 어떤 박격포나 유탄 발사기나 대포나 모든 포탄에 있어서 이렇게 무선으로 이렇게 깨울 수 있게, 수류탄 같은데 특수부대들 어디 이렇게 장치를 해가지고 무선으로 깨우면, 무선으로 이렇게 옛날에는 2차 세계대전 방식 유선 연기라고 푹 누르는 방식이었지만, 무선으로 이렇게 전파를 무선 초인종도 있는데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로 하고, 하나는 비밀번호 방식으로 해서 무선으로 폭파시킬 수 있습니다. 수류탄 같은 것도, 거기다 수류탄도 질소폭탄이 있을 수도 있고, 유탄 발사기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유탄 발사기는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4개짜리, 5개짜리, 8개짜리 수동으로 이렇게 장착하는 것, 포탄을. 그다음에 이렇게 자동으로 장착, 이런 버전도 있을 수 있고, 박격포도 이렇게 하나짜리 있고,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게 박격포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짜리 있고 4개짜리 있고, 이렇게 개수를 틀리기 위해서 박격포, 다연장포처럼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드셔도 기술 구조입니다. 또는 포탄에다가 시한폭탄처럼 그렇죠. 시계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동시에 폭발을 시킨다면 그 지역 전체가 날아가. 해난 자주포에서 포탄을 쐈는데 거기 포탄 안에 시한폭탄 같은 이렇게 시각 장치가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같은 시각에 터지게끔 하는 장치가 있어서 터지게 하면 굉장한 위력이 있겠죠. 이런 방식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또는 전 세계를 수백 조분에 수천 번에 나눠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한 방식으로 드론, 무인 자살 드론이다. 폭파 드론, 폭탄 드론이다. 그러면 무인 기지나 이런 데서 좌표별로 딱 정렬하게 해서 동시에 폭발을 시키는 그런 폭탄도 제가 만든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도덕적으로 성합화시키지 맙시다. 그리고 제가 반도체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반도체에서 어떤 어떤 이런 기술 구조. 중국에서 3D 반도체 만들 때 트랜지스터만 있고 카패시터가 없는 구조를 만든다 그래서 어디선가는 카패시터 구조를 만들어요. 그래서 회선을 구리 회선을 만들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리 회선을 만들 때, 이것이 이제 같은 구리가 두터운 부분을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네모나게도 할 수 있어요. 네모나게도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전기를 축적하는 카패시터를 만들 수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접대 어저께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숫자를 가지고 병렬 방식으로 해서 전력을 틀리기 위해서 보낼 수도 있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이거 개수를 각 전선에 구리 회선이다 그러면 개수를, 이게 카패시터가 될 수 있는 구리의 두꺼운 부분이에요. 네모나게도 만들 수 있다 그래요. 개수를 틀리기 위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도 있고 강력하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거를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전력을 여기다 강하게 축적을 시켜갖고 보낼 수도 있어요. 또는 이것을 이런 여러 개의 선에서 하나로 언오프 방식으로 이것을 하나로 이쪽 2개의 선을 쓰고 2개의 선을 안 쓰고 그래갖고 전력을 필요한 만큼 양을 통제해서 보낼 수 있게. 반도체에서도 쓸 수 있고 일반 전기선에서도 전원 공급기에서도 이 방식을 쓸 수 있어요. 이건 이게
여기다가 그 이론적으로 이런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도 장착할 수 있고 반도체 말고 일반 전기선에서는 배터리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하거나 슈퍼 카패시터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해서 일시적인 전기 저장을 해놓고 전기량을 그걸로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일종의 그 구리선을 일정 부분 두껍게 만들어서 네모나게도 할 수 있고 동그랗게 구리선을 쓰게 이런 부분을 카패시터로 사용해서 카패시터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실제 전기선에서는 이런 반도체 회로가 아니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껍게 만들어 갖고 구리선에서도 이걸 배터리로 만들게 슈퍼 카패시터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구리선이라면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 구리선의 두께를 가지고 전력을 축적할 수 있어요. 그 방식은 이제 뭐 크기나 뭐 이런 걸 마음대로 조절할 수, 전력을 조정할 수 있죠. 이런 방식을 이제 한전이나 뭐 어떤 데서도 전원 공급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인데 이건 획기적인 거예요. 아니면 거기다 배터리를 달아놓는다든지 슈퍼 카패시터를 달아놓는 이런 안도 있는 거예요. 전선에다가 슈퍼 카패시터를 실제로 달아놓거나 이제 배터리를 달아. 여기는 이제 슈퍼 카패시터 역할을 하는 그런 구리선의 두께를 가지고 이렇게 카패시터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것도 숫자를 통해서 전류를 틀리게 만들 수 있거나 이것을 뭐 여기서 이렇게 두 개 선만 받아들이면 전류가 그만큼밖에 안 들어오는 거. 여기서 전류를 축적했다고 합시다. 이론적으로 축적한 배터리라고 합시다. 이론적으로 배터리나 슈퍼카패시터. 그럼 여기다가 이 두 개는 오프 시키고 두 개만 사용할 수 있고 세 개를 쓸 수 있고 하나만 쓸 수 있고 세 개는 안 쓰고 이렇게 해서 전류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반도체에서나 반도체 회로에서나 할 때 일반 전기선 또는 전원 공급기 구조에서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런 방식, 어떤 구리 회선에다가 일정 부분 두텁게 만들어 가지고 네모나게도 된다 그랬죠. 네모난 모양도 된다고 두텁게 만들어서 전류를 축적시켜서 속도를 빠르게 이렇게 가게 하는 그런 구조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리고 코너 부분, 반도체 회로 부분의 코너 부분에서 여기서 정보의 손실이 잦죠. 이게 부딪혀 가지고 그럼 여기다가 이론적으로 이런 동그랗게 이런 식으로 축적된 것을 만들어 놓으면 상대적으로 그 정보 손실률이 괜찮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한 개를 더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한 개를 더 넣을 수도 있고 원래는 이제 이게 전기요나 전기 장판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코너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에서 거기 이제 전기가 스파크가 잘 일어날 수 있어요. 즉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제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전기선을 이렇게 외피나 내피를 이런 방식으로 이쪽 부분을 두껍게 만들어 줘 가지고 외피나 내피를 약간 두껍게 만들어 준다는 것은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게 잘 구부러지지 않게 해서 전류가 잘 흐르게 하는 전기요나 전기장판 기타 모든 전기선의 구조에서 이 구조를 사용하시면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리고 반도체에서 어떤 레이저 시각 장치로 해서 반도체를 이렇게 지하층도 건물도 지하층 만들잖아요. 레이저 시각 장치로 해가지고 건물도 지하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도체 회로에서도 레이저로 가공을 해서 그 반도체 회로를 이렇게 파가지고 지하를 만드는 거죠. 그 방식을 선택해서 반도체 회로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지하 몇 층을 만드시든지 그 위에다가 이제 실리콘이 됐든 아니면 코팅 구조, 코팅이 이제 뭐가 됐든 간에 코팅 구조를 해주면은 발열도 해결되고 그 위에다 다시 회로를 그을 수가 있어요. 실리콘 넣고 코팅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아니면 코팅하고 그 위에다 실리콘 넣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층을 올려놓고 지하층을 레이저 시각 장치로 해서 반도체를 지하층을 파서 이렇게 파가지고 지하층 건물처럼 건물도 지하층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반도체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또는 위로 적층할 때의 기술도 서로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코팅 기술, 코팅이 뭐가 됐다는 전 유리막 코팅제,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이런 코팅제나 의류 방수제 이런 것들도 코팅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코팅 구조를 통해서 서로 간에 절용 구조를 만들거나 코팅을 한 겹이 아니라 마른 다음에 다시 두 겹, 세 겹, 네 겹, 다섯 겹 이렇게 적층을 해가지고
코팅의 두께를 좀 이렇게 높여가지고 반도체의 발열 문제를 해결하거나 절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실리콘을 같이 도포를 하셔도 되고요. 그런 형태의 적층 방법을 사용하시면 발열 문제를 해결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도체 세정할 때 락스하고 뚜러펑을 사용하셔서 프로테이저는 몇 대 몇으로 하든지 알아서 원래 절반인데 화장실 줄눈을 이렇게 희게 하는데 엄청 하얗게 반도체 세정제나 산업체 세정제를 사용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에 있어서 약간 광섬유를 갖다가 도포를 해가지고 광섬유 입자를 도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신호선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안을 냈었어요. 지금 뭐 이렇게 그렇죠. 구리를 도포를 하든지 이게 반도체 구리를 도포해가지고 신호선 전기선으로 쓰고 또는 이렇게 일정 부분은 또는 같은 판 안에도 광섬유를 선을 깔아가지고 광섬유를 갖다가 이게 발열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위로 적층하는 방식으로 광섬유 판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또는 광섬유 입자, 광섬을 도포를 하는 방식으로 광섬유 선을 만들 때 거기서 이제 입자 구조를 만약에 기계가 정밀하다면 거기서 대중소 이렇게 틀리게 만들어 가지고 중간 부분에 두꺼운 부분을 좀 광섬유 선이다 그럼 만들어 놨을 때 거기서 신호가 증폭되어서 이렇게 원래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섬유 판을 만들어서 반도체로서 사용하시는 이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또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래서 그런 광섬유 판을 갖다가 위에다가 적층을 해갖고 만든 발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는 거. 속도도 엄청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유선과 무선이 같이 있는 거죠. 반도체에 있어서 유선과 무선이 같이 있는 거죠. 그것은 제 방식의 어떤 서로 통신선, 구리선이다 그러면 서로 대중소 틀린 그 구조를 전선 피복 안에 만드는 그 안에서 주파수 방식으로 바뀐다 그랬죠. 이거를 이제 가지고 반도체 회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주파수 방식으로 이렇게 반도체를 두께를 틀린 게를 해가 주파수 방식으로 만들고 약간 떨어진 곳에서 주파수 방식으로 만드는 이런 식으로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냥 그 선은 서로 구리 회선의 두께를 틀리게 만들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전기가 전기 신호가 됐든 통신이 됐든 통신으로 사용하든 둘 다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쭉 이어서 주파수 방식으로 속도를 빨리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고 약간 떨어뜨려서 전력을 좀 강하게 양쪽으로 주면은 서로 공명 현상이 일어나서 같은 주파수잖아요. 그럼 이것을 무선 통신도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반도체 회로나 아니면 어떤 기판에서 실제 이렇게 전선 표복 안에 구리선의 두께를 여러 개로 만들어 가지고 대중소라고 합시다. 두께를 틀리면 주파수가 형성되잖아요. 그 건너편에 같은 TV다, 뭐 컴퓨터다 이런 데서도 그냥 이렇게 휴대폰 안에서도 그러고요. 선으로 그냥 연결해가지고 주파수 형식으로 통신하셔도 되고 약간 떨어뜨려 넣어서 전력을 강하게 그러죠. 무선 통신도 된다는 거죠. 같은 주파수 형태니까. 광섬유도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광섬유를 만들어서 빛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래서 같은 선을 이어가지고 주파수 방식으로 광통신을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컴퓨터나 TV, 각종 가전, 군사용 이런 데서도 신호선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약간 떨어져서 주파수 방식이면 약간 떨어져서 무선 통신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그다음에 신호 프로그램 파일에 있어서 어떤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어떤 동영상 파일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거기 이제 약간 파일명이 안 써 있어요. 유튜브 같은 데도 다른 데서도 그러던데 파일명이 안 써 있는데 파일명을 정하셔 가지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구조 그것도 제 기술. 저는 이제 숫자 방식하고 문자 방식을 같이 동원할 수도 있겠죠. 숫자나 문자, 특수기호 이런 방법을 통해서 동영상을 갖다가 이렇게 내가 내 모술 동영상을 이제 이렇게 동영상에서 하잖아요. 그거 이제 지하 격투기에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봤어요. 이렇게 알고리즘이 이렇게 보여줘서 그래서 그걸 우연히 봤죠. 다시 찾으려니까 없는 거예요.
검색을 해도 안 나오고, 그래서 내가 이럴 바에 이게 파일명을 정확히 해주면 얼마나 쉽게 찾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저는 숫자 문자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지만 파일명은 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니까 유튜브 동영상이나 다른 어떤 플랫폼 동영상을 정한 플랫폼에서 파일명을 정하셔가지고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게. 그렇죠. 내가 어떤 다른 회사의 관계자들에게 이 동영상을 12개를 보여주고 싶다. 근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파일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파일명을 47,647만 6,568N이다라고 했을 때 그 12개를 파일명을 가르쳐 주는 그 사람도 똑같은 걸 볼 텐데. 그죠? 그래서 서로 그거 동영상을 보고 그것을 뭐 회의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이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만드실 때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드래그 해가지고 파일을 복사해가지고 파일을 만드는 방식이 있는데 사진 찍는 그 동영상 그 안에서 회사 안에서 기능을 만들어야 돼요. 사진 찍는 것처럼 특정 문단, 특정 뭐 문장, 특정 글, 특정 사진, 특정 동영상을 클릭을 해가지고 사진 찍는 것처럼 클릭하면 그걸 하나의 파일로 구성할 수 있게 만든 그것은 제 기술 구조입니다. 한글 같은 이런 문서 또는 그 어떤 그렇죠 워드 파일, 워드 프로세스, 워드 같은 거 이렇게 약간 그런 데서 워드 프로그램 그런 데서도 쓸 수 있지만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좀 맙시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TV 같은데 데서도 이제 광섬유선을 따로 하고 또 이렇게 신호 처리를 구리선은 정기적인 용도로만 전기를 공급하는 용도로 하되 구리의 선도 이제 그 서로 그 신호선으로 통신선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 뭐냐면은 동축 케이블에다 그랬을 때 현재 동축 케이블보다 이게 현재 동축 케이블이 보다 얇게 만드는 구조 그것은 전부 다 제 기술입니다. 전기선은 발열 때문에 타기 때문에 두꺼운 선으로 통신선은 최대한 얇은 선으로 전류가 약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머리카락보다 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케이블 형태를 만드시면 동축 케이블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하나의 케이블 안에 2개 들어갈 게 10개가 들어간다면 회사로서는 경제적인 이득이 크겠죠. 이런 동축 케이블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호선으로 만들 때 서로 동축 케이블 안에 신호선이 대중소, 구리선이 대중소 두께가 틀리다는 거죠. 대중선을 만들어서 주파수 방식으로 만들어서 통신을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기주국이 없이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유선통신으로서 엄청나게 멀리 가고 광섬유선도 이렇게 똑같이 빛이 똑같이 교류할 수 있게 만든다는 가정 안에서 대중소라고 이렇게 했을 때 주파수 방식으로 변환시켜서 광통신을 하시거나 또는 광중폭 이렇게 UV 기술 반도체에서 이렇게 이런 거 광중폭하는 기술, 레이저 공격기나 가공기 이런 데서도 광중폭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주파수 방식으로 광을 변환을 시킨다는 거죠.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섬유선 안에서 석영실을 가장 빛이 흐르는 기초선으로 내신 구조로 만들어 놓고 고기를 이렇게 그냥 그 자체로 그냥 거기다가 코팅을 해가지고 빛이 안쪽으로 보이게끔 코팅을 하면 그 자체로도 광섬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외부 충격으로부터 좀 약하니까 합성섬유 나일론이나 기타 그 플라스틱 종류 잘 타지 않는 그런 견고한 합성섬유 나일론 구조 그걸로 이렇게 그 피복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석영실을 광섬유선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석영실의 두께를 대중소 틀리게 해서 광섬유선 안에서도 어떤 주파수 방식으로 이렇게 광신호를 변환시키는 그런 방법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그 광섬유선 안에서 어떤 광섬유선의 내신 구조를 석영실로 안 하고 그다음에 빛 투과율 90%짜리가 있어요. 합성섬유 나일론 그걸로 내신 구조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코팅을 발라주든가 아니면 그거를 코팅을 거기다 발라줘도 되죠. 빛이 안쪽으로 모이게 바깥으로 못 나오게 아니면 거기다가 또 외피를 만들어서
코팅 구조를, 거기 석영실에도 석영실도 어떤 그렇죠, 외피를 만든다면 외부 피복 거기다가 이렇게 안에다가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 같은 코팅제를 만들어서 비쪽을 안쪽으로 모아주는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합성섬유 나일론 선으로도 내신 구조를 석영실을 대신해서 만들 수 있고, 아크릴선으로도 합성섬유 나일론을 대신해서 여기에 아니면 석영실을 대신해 가지고 내신 구조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피복을 만든다면 그러니까 코팅 구조를 만들어서 빛을 안쪽으로 모아주는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무선 전파에서 A사 레이더든 어디든 간에 서로 파형이 트는 여러 개의 전파. 그 전파는 뭐 숫자의 조합이죠. 전파로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라는 것은 어떤 걸 쓰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A사 레이더에서 공격 무기로 사용하거나 전파를 상대방 적기를 탐지하거나 이것을 또는 통신 구조로 사용했을 때 유성 통신으로도 사용할 수 있죠. 유성 통신이나 뭐 일반 워키토키 방식에 이렇게 제가 휴대폰을 말씀했잖아요. 주파수 발생기를 여러 개 둬가지고 방송국 채널처럼 방송 채널이 뭐 어떤 보면은 몇백 개 되잖아요. 그것처럼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 정부에서 허가만 난다면 10개 정도의 전파를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서 뭐 널널하게 사용하는 그 정보의 이제 고속도로로 사용하는 어떤 것은 통신, 어떤 것은 채팅, 어떤 것은 뭐 뱅킹, 어떤 것은 뭐 홈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 중에 어떤 것은 이렇게 워키토키 방식으로서 이동통신 사업자나 이런 것을 중앙 서비스 사업자가 안 해도 이렇게 같은 휴대폰끼리 호환이 되는 것끼리는 워키토키처럼 사용해서 그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그런 방법도 그런 휴대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런 방식을 이제 할 수 있고요. 그 서로 파형이 A사 레이더도 뭐 어떻게 통신에 있어서도 서로 파형이 트는 여러 개의 전파를 그 전파 묶음이 이제 뭘 썼는지 알 수 없으니까 비밀 통신이라는 장점이죠. 기존의 어떤 이동통신에서도 전파를 같은 전파를 두 개 같이 묶어 쓴 게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는 틀리죠. 이건 비밀 통신이니까. 그래서 어떤 전파를 5개를 썼는지 7개를 썼는지 A사 레이더에서 몇 개 더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이 이제 이것을 알아낼 때 상당히 골치 아프겠죠. 어떤 전파를 썼는지 단일 전파면 알겠는데 서로 파형이 되는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쓰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전파를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컴퓨터나 내부 구조 안에서 컴퓨터라는 제품 안에서 TV나 쓸 수도 있고요. 무선으로도 쓸 수 있고 유선 안에서도 쓸 수 있고 유선 안에서 전선 피복 안에 구리선의 두께를 대중서 틀리게 만들면 주파수 형식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 방식으로 쓰셔도 되고 무선으로도 써야도 되고요. 그래서 충전 구조 이렇게 드론 같은데 수백 대다 그러면 그걸 조정해 가지고 뭐 5개짜리 내가 전파를 썼다 또는 3개짜리 전파를 썼다 그러면 서로 파형이 틀린 어떤 전파를 썼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전파도 이제 주파수 발생기가 여러 개 있으면 전파를 시간대별로 바꾸고 군에서 같은 경우는 바꿀 수도 있고 그 중에 한 개를 암구호 방식, 암호문 방식이죠. 또는 비밀번호 방식으로 바꿔서 드론하고 통신하고 저기 내 거 드론 조정하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고자가 되겠습니다. 이 무선 전파를 파형에 틀린 복합 전파를 만든 것은 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전파의 직전성을 만들어내거나 이렇게 레이저 광통신 할 때도 직전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 방법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3줄기의 전파를 쏜다고 합시다. 이론적으로 뭐 4줄기, 5줄기도 괜찮아요. 서로 파형이 틀린 각각의 전파를 서로 간에 전파가 오래 가도록 이렇게 공간 중에 통로를 양쪽 2개는 공간 중에 통로를 개척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가운데는 진짜 전파를 주고 전력을 차등해서 줍니다. 그럼 상대방의 그 전투기에 딱 맞으면은 이것이 강한 융합열이 생겨서 전투기에 기판을 태우거나 조종사를 열로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만 충분하면 그렇죠. 전투기도 일정 부분 타개할 수 있어요. 이런 전파의 직진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러면 레이저 광도 이렇게 가운데는 좀 사이즈가 틀린 거 레이저 광 사이즈가 거기다가 전력을 많이 주고 외부에다가 이렇게 양쪽으로 사이드로 공간 중에 통로를 개척하는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일종의 서로 부목 현상 의지하는 현상을 만들어 가지고
멀리 가게끔, 전파의 직진성과 멀리 가게끔 하는 이런 방식의 레이저 광통신, 이런 방식의 전파의 직진성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전도등 같은 데서도 똑같은데, 대공 감시 조명 같은 데서도 가운데는 사이즈가 큰 조명을 전력을 틀리게 가운데 걸 많이 주고, 양 사이드로 서로 사이즈가 틀린 것을 줘가지고 이렇게 쐈을 때, 그렇죠, 빛도 조명도 멀리 갑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차량이나 뭐다 목표물에다 맞으면은 전파가 강하게 융합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기술 구조는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제 원리를 따라서 이런 기술이 나온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반 조명 같은 데에서도 집안의 조명도 램프가 있잖아요. LED 조명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조명을, 그렇죠, 사이즈를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주면 적은 개수로도 빛이 강하게 융합하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형태의 조명 기구를 만드시는 경우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TV 안에 어떤 화소수도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도 빛이 굉장히 밝은 화면이, 선명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TV 화소수를 사이즈를 틀리게. A사 레이더의 레이저 소자도 사이즈를 대중소 틀리게 해서 목적별로 자잘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큰 거 안테나 10개 만들 바야 자잘한 거 100개를 만드는 게 낫다. 그래서 큰 일을 할 때는 여러 개가 팀별로 합쳐서 전파를 쏴가지고 목적을 이룬다는 거. 영상 촬영할 때도 앞으로 이제 좋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디지털 영상화 기술, 이렇게 A사에다가 그쪽으로 발전할 거 하나도 이 기술을 내놨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제 방식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레이더 소자 똑같으면 그 디지털 영상이 잘 안 나오죠. 레이더를 소자를 자잘한 것들을 많이 놔가지고 전파를 쏠 때는 미약한 전파를 쏴야 되니까, 그래서 전파에게 돌아오는 숫자, 거기에 목표물이 사람이다 목표물에 맞으면은 숫자가 많아야지 그거를 영상을 제대로 판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려면 자잘한 레이더 소자를 많이 만들어주고 대중소 하나에서 아마 이 기술을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페이스북에도 광고를 내셨거든요. 레이더 소자의 크기를 틀리게 만들어서 들어간 방식은 제 방식입니다. TV 안에 화소수도 틀리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일반 조명이나 자동차 전조등 이런 데서도 사이즈를, 빛이 나오는 그렇게 나오는 사이즈를 틀리게 만드시는 경우, 그 다음에 레이저 공격기다, 레이저 가공기다, 또는 EUV 장치다, 레이저 시각 장치다 했을 때 사이즈를 틀린 걸 만들어 가지고 초점 방식으로, 이게 레이저 시각을 할 때 초점 방식으로 해서 그 개수를 조절해 갖고 열을 조절하거나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해서 깊이도 조절할 수 있고요. 레이저 시각 장치 만드시면 제 기술군입니다. 서로 대중소 사이즈를 틀린 것을 만들어서 목적별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TV 화소, A사 레이더도 다 동일한 원리를 갖고 있다. 조명조차도 그렇다라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리고 집안의 조명 같은 것도 전력을 차등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나오는 램프가 큰 것은 전력을 차등해서 자동차 전조등, 대공 방어망 이렇게 이런 자동차 전조등 아니라 비행차에서도 전조등으로 쓰실 때, 열차 전조등 일을 할 때도 이렇게 서로 전력을 틀리게 해서 조명을 각각 램프가 있다 그러면 빛이 나오는 사이즈가 틀린 거, 그 중에 큰 거에다가 전력을 강하게 주는 거죠. 이렇게 전력을 차등해서 조명 이렇게 할 때 차등해서 쓰는 경우, 또 레이저 공격기나 가공기를 쓸 때도 전력을 차등해서 보내는, 전력을 틀리게 해서 각각 공급을 해주는 이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레이저 통신도 마찬가지고, 레이저 이렇게 광통신 할 때도 이것을 전력을 틀리게 가운데 거는 많이 주고, 또는 A사 레이더 할 때도 가운데 거는 좀 많이 이렇게 전력을 주고, 양 사이드 거 통로를 개척하는 방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통로를 개척하는 이쪽은 좀 적게 주고, 가운데 거를 많이, 전력이 무한정하지 않으니까 가운데 거는 많이 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A사 레이더에서도 전파를 쏠 때 이렇게 전력을 차등해서 쏘는 경우, 그다음에 레이저 광통신 할 때도 전력을 차등해서 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제 기술. 레이저 시각 장비나 꼭 용접기, 가공기, 레이저 가공기 하실 때도 전력을 틀리게 해서 주는 경우는 다 제 기술입니다. 조명 부분, 조명에서도 램프마다 전력을 차등해서 주시면 제 기술 구조가, 그런 건 없으니까 이 기술 자체가.
그리고 집안의 조명 자체를 일정 부분을 이렇게 집안의 조명이다 그러면 이렇게 무선 전파로 전력을 끌 수 있게 하고요. 집안에서만 하겠습니까? 조명은 다른 데서도 무선 전파 방식으로 해서 서로 파행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사용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2개나 3개. 그렇지만 1개짜리도 되고요. 조명을 껐다 켰다 하는 것은 선풍기도 이렇게 리모컨으로 껐다 켰다 되고 TV도 그러거든요. 전파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이제 제 기술 구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조명의 4분의 1만 끄고 나머지는 살리고 또 2개 조명이 이렇게 4군데 지역으로 나눠져 있다. 조명 하나의 방 안에 조명이 그러면 2개만 켜고 2개는 살리고 2개는 끄고 1개만 켜고 3개는 끄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조명을 나눠 가지고 껐다 켰다 약불 약한 불 약한 조명 또는 중간 정도 조명 또는 강한 조명 이렇게 만드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전조등이나 아니면 배에서도 사용할 수 전조등, 열차 전조등, 배 저기 하늘에서도 이런 구조로 전력을 차별해서 차등화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것, 조명의 램프에 주시는 경우, 그 다음에 그 같은 조명이다 그랬을 때 4분의 1이나 8분의 1이나 쪼개가지고 그 개수를 조절해서 약한 불빛, 중간 정도 불빛, 강한 불빛 이렇게 나누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